지금 우리가 이 보수의 배부른 늙은 돼지들을 저거 친중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거나 아니면 중국 간첩이거나 중국에 의해서 관리 대상되는 자들이야. 저거 제어해야 돼. 저거 속아내야 돼. 라고 처음으로 선언한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은 문팔육으로 대표되는 왼쪽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홍석현 뭐 이런 조중동 뭐 국민의힘 지도부 이런 걸로 대표되는 오른쪽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합작 체제다. 우리는 무면허자다. 이 싸움판을 이 무면허자들과 중국 간첩 면허 없어, 북한 간첩 면허 없어, 부패 특권 면허 없어, 친중 글로벌리스트와의 연결 면허 없어. 무면허자들이에요. 우리는. 무면허자들이 나서서 이들을 그냥 몰아내야 된다. 이 싸움의 구도가 지금은 백모의 말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딱 잡히면 이거 자체로 싸움 절반 이상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은 그게 싸움 구도가 딱 잡힌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요. 거기다 이번에 대선까지 이기면 이 삼지창이 다 부러져요. 일단 미국에선 부러지는 거 확실하고요. 동아시아에서 부러지는 거 확실하죠. 유럽이 부러집니다. 유럽이 제가 엊그저께 지금 그 이슬람 외톨이 테러 이러면서 EU가 무너진다라 그랬는데 유럽이 이미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튀어나갔다고요. 그다음에 EU에 빨대 바꿔서 보조금 받는 거 그런 나라들은 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여긴 칠 것도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EU에 신세지는 나라들이니까 그러면 EU에 대해서 그 기여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는 값싼 노동력 기타 등등으로 주요한 기여를 하는 동구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동구가 그 저기 뭐야 그 삼국 동맹 맺었잖아요. 저기 뭐야 그 루블리 삼국 동맹인가 저기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시 거기에 헝가리가 다시 들어가서 사실상의 사국 동맹이 맺어진 셈이거든요. 그럼 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4개 나라가 똘똘 뭉쳐갖고 아, EU 좋은데 그거 적당한 수준에서 그 저기 뭐야 그 교역할 때 관세 없고 좀 활발하게 뭐 그 저기 교류하고 하는 수준까지 가야지. 이거 국경 다 무너뜨리고 무슨 이민 관리 안 하게 하고 막 불법 체류자가 저 스페인에서부터 리투아니아까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각국의 그 특히 그 기독교 전통 키워야지. 우리 헝가리는 이거 헝가리 그 수상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헝가리는 서유럽의 기독교와 문명의 방파제 역할을 해와서 무수하게 피를 흘린 나라다. 이러고서 EU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마찬가지로 저기 폴란드도 캐톨릭 가치, 캐톨릭의 그 전통 이거 굉장히 그 중시하게 시작하고 리투아니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EU가 전체적으로 저기 뭐야 그 동구권이 전부 그 EU 약화주의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12개 나라가 힘을 모아서 가고 있거든요. EU 약화주의로. 그럼 뭐만 남냐? 프랑스하고 독일만 남는데 프랑스는 계속해서 국내에서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마르콩에 몰릴 것 같으니까 마르콩은 EU 강화주의거든. 몰릴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 모든 사람 록다운 집에 가세요. 파리 비우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리에서 튀어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정치 위기를 저렇게 피해 나가는 거죠. 문재인보다 100번 더 영악해요. 저기 뭐야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이었는지 수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통령이 반대 안 했겠지. 자 그래서 이 EU에서 이미 저렇게 EU 약화주의가 굉장히 거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같이 이게 간다고. 이게 가치 주권 그 애국 보수로 양쪽이 대서양을 딱 건너서 그럼 이번으로 실제로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은 다 날개가 꺾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본체가 드러났으니까 다 경계심을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저보고서 야 백모 너 고생하는데 20만 달러 줄 테니까 와서 너 WEF 와가지고 말이야 월드 이코노믹 포럼 와서 스위스에서 한번 너 떠듬거리는 영어로 한번 연설 20분만 해봐.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돈 받고 가. 간 다음에 여기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전부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 계시죠.
아, 글로벌 셀리브리티들이 모여 계시는군요. 세계적 유명 인사가 모여 계시는군요. 하고 한마디 한 다음에 한마디 묻죠. Who has elected you as a global stakeholder? 누가 당신들을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라고 선출한 적 있냐? 이 속물들아, 돈 좀 벌고 잘 나가니까 교만이 여기까지 차갖고 나야말로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입니다. 이러고서 전부 방귀깨나 낀다는 것들이 전부 모인 거 아니요. 바퀴벌레들, 배부른 돼지들. 우리 적이 거기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궁극적인 적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적이 EU 강화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적이 이번에 트럼프 죽이려고 덤빈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586을 훨씬 넘어서서. 그게 이번에 트럼프에서 밝혀진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를 추스리고 그다음에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망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정 살피기 전에 잠시 자율구 동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뇌탈출 자율구 동료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론이 폐지하고 우리 이른바 조선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아, 이긴다는 거야, 진다는 거야, 그래. 일단 이거를 보실 때 각 주별 선거제도가 좀 달라서요. 관찰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선거가 사실 미국 진행 중이거든요. 미국은 사전투표가 뭐 긴 데는 막 50일씩 이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사전투표 다 끝나가겠네요. 끝났네요. 보통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다 끝납니다. 어제 다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늘까지 이제 우리 날짜로 오늘, 현지 날짜로 월요일까지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 그러니까 직접 사전투표. 미국은 그렇게 선거제도가 각 주마다 다 다르니까 또 주마다 어떤 주는 이제 당적을 밝히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당적을. 직접 사전투표하고 그럴 때. 그런 데들은 어느 당에서 몇 표씩 들어왔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내용은 못 보지만 어느 당에서 몇 표는 보인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주는 그 연령층, 인종 이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자, 그런 주들을 볼 때, 즉 다시 말하자면 우편 투표에 당적 밝히냐, 직접 사전 투표에 당적 밝히냐, 이런 경우는 여론조사 볼 일이 없죠. 현황 분석하면 됩니다. 이런 데들이 플로리다, 아리조나, 미네소타, 위스콘신이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 바이든 된다라고 떠들어온 악질적인 저쪽 친중 글로벌리스트 여론조사 회사들이 갑자기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강세,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강세, 미네소타에서 트럼프 강세, 아리조나에서 트럼프 강세라고 여론조사를 뒤바꿔서 발표해요. 이제 막 중간 과정이 없어. 왜냐? 현황이 이미 트럼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까지도 바이든 강세, 바이든 이겨요 하면 거짓말 되니까 이런 데서는 다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저 빨간 글씨가 그거예요. 플로리다, 위스콘신 트럼프 강세로 입장 바꿔서 발표하는 데들이에요, 저기. 오? 입장 다 바꿔서 발표해요. 특히 위스콘신 같은 데는. 플로리다도 그렇고 요새. 저 입장을 바꿔서 발표한다니까요. 이제 제대로 된 입장으로 발표해요. 근데 뭐 거기서 발표되는 트럼프의 승리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이길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의 당적을 밝히지만은 직접 사전 투표에는 하기는 하는데 당적은 안 밝히는 주들이 있어요. 이때는 여론조사 할 수밖에 없죠. 직접 사전 투표가 몇 표인지는 아는데 그 몇 표가 공화당적이 몇 표, 민주당적이 몇 표, 무당파가 몇 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론조사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데들이 텍사스, 아이오와,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 구분 틀은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예
직접 사전투표 제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런 여론조사밖에 못해. 이게 펜실베니아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 요새 조중동이 오늘만 해도 조선일보 뭐 바이든 다 이기는 것처럼 막 쓰는데 저거 완전히 저기 미친 정신병 같은 행태예요. 각 주별로 반나를 보세요. 그 다음에 각 주를 위해서 플로리다를 얘기하는데 여론조사라고 있어요. 미친 소리지. 플로리다는 여론조사 볼 것도 없어요. 현황 가지고 얘기해야 돼. 미스콘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소리예요. 현황 분석하면 돼요. 이미 현황 나오고 있어요. 저런 데는. 저 표 딱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뭐 이제 하루 이틀이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 경합주들, 이 지금 제가 이 표 중에서요, 아리조나, 텍사스, 조지아를 경합으로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도 이렇게 분류하죠.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아리조나, 텍사스, 조지아는요, 마르고 닳도록 거기는 공화당 하는데요. 거기는 경합이 아니고요. 진짜 경합은 플로리다. 그 다음에 저 위로 튀어갖고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삼형제. 그 아래에 있는 오하이오. 그 다음에 중간에 걸려있는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중서부에 있는 아이오와. 그리고 저기 북쪽, 그 워싱턴 위에 뉴욕 중간쯤에 있는 펜실베니아. 여기가 경합주예요. 근데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는 경합주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요, 아이오와는요, 전형적인 충청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바로미터예요. 아이오와 못 먹고서 승리한 대통령이 없어요. 저희 아이오와가 어디쯤 되냐? 중앙의 중앙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미국의 동서로 봐도 중앙, 남북으로 봐도 중앙의 농촌이란 말이에요, 저기가. 자영농의 대명사인데요. 1860년대예요. 1860년대에 그 링컨 때 태평양까지 가는 대륙관통 철도가 놓였을 때 그 철도가 뭐 뉴욕서부터 출발해 갖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때 철도 구간이 딱 어느 구간이냐면 아이오와에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 지나서 로키는 못 타니까 그쪽은 산맥이 낮아지니까 그쪽 지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가 미국의 대륙철도의 최서적 기준이었던 거예요. 1860년까지. 거기랑 샌프란시스코가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륙관통 철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이오와라는 데가 그냥 그거 촌동네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자영농민들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저기가 충청도 같은 역할을 해요. 미국 대선에서 아이오와가 어떤 큰 바로미터인데 지금 뭐가 밝혀지고 있냐면 아이오와에서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폴이. 트럼프가. 저 정도 이기면요. 그러니까 바로미터가 확 벌어졌다는 걸 뜻해요. 자, 그 다음 아이오와는 그런 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네소타, 위스콘신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부에 있는 맨 북쪽에 붙어 있는 데죠. 저기가 대표적인 이제 스윙 스테이트들이거든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에요. 저기 3개 먹으면은 따뜻한 주고요. 오하이오랑 플로리다는 항상 법칙이 있어요. 미국 대선에서.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둘 다 먹지 못하고선 대통령 안 된다예요. 역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말하자면 일종의 아이오와 비슷한 데죠. 그래서 저 충청도주가 충청도 성격이라 그럴게요. 쫙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남동쪽에 플로리다, 그 다음에 중앙 북쪽에 오하이오, 그 다음에 남서에 아이오와 연결하면 삼각형 돼요. 이렇게. 이 삼각형이 다 충청도적인데요. 요거 3개 안 먹으면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데고요. 그래서 다 이 격전지라고 할 때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랑 펜실베니아는
충청도는 아닌데 여기를 먹으면은 대충 판이 정리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이제 확인 도장 찍는 그런 데예요, 여기가. 공화당 입장에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노스캐롤라이나랑 펜실베니아는 확인 도장 찍는 데예요. 앞에 거는 필요 조건이고. 그러니까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는 필요 조건. 그 다음에 꼭 필요 조건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시계추가 그 5대5를 해서 5대5 서쪽에 위스콘신, 미네소타, 5대5 동쪽에 미시간. 5대5 있는데 그 벨트에서 그 세 개가 형제처럼 움직여요. 항상 표도 비슷하고 성향도. 되게 이렇더라고요. 제가 뭐 미국 정치를 공부한 게 아니라 요새 하도 이제 눈에 불을 쓰고 요새 눈도 나빠졌어요.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아이오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포인트 앞서는데 이게 셀저라는 회사가 발표한데 이 회사가 뭐 이쪽이냐? 아니에요. 저게 글로벌리스트 회사예요. 근데 왜 발표했냐? 이제 고무신 바꿔 신는 거죠. 회사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38, 538 여기는 평균치인데 평균치 난다는 얘기는 어디 평균치냐? 글로벌리스트 여론조사 회사 평균치예요. 글로벌리스트 여론조사 회사들이 뭐 한 538이 평균 내는 데가 한 10군데 이상 될 텐데 그 평균을 내보니까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선다. 이거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위스콘신 인정한 거예요. 인정 안 할 도리가 있나?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판에 지금 미국 판이 여기까지 왔는데 조선일보는 태연하게 오늘 아침에 바이든 다 이긴 것처럼 쓰고 있어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조선일보 기자님들, 당신들 눈엔 내가 개돼지로 보여요? 우리가 개돼지로 보여요? 모욕감을 느낀다고. 모욕감을 느껴.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미네소타. 아까 여기서 미네소타는 위스콘신, 미시간하고 한꺼번에 가는 그 5대5에 그 5대5 쪽에 걸려있는 그 벨트란 말이에요. 5대5 이쪽 저쪽으로. 미네소타에서 우편 및 직접 사전투표 합을 내보면 공화가 35%, 민주가 36%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8에서 29세가 3%밖에 안 돼요.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이게. 여기 작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흑인이 1.6%밖에 안 돼요. 아시아계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흑인이 1.6%. 히스패닉 2%밖에 안 돼요.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것. 표찍으로. 아무리 미네소타가 백인 중심의 주라고 할지라도 흑인이 거기에 그래도 한 8%, 10%는 살 거라고요. 그 흑인들 중에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히스패닉도 8%, 10%는 될 거라고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각각 아시아계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계는 오히려 3%나 나갔어요. 아시아계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18에서 29세 안 나가. 흑인 안 나가. 히스패닉 안 나가. 어떻게 이기려고. 이길 도리가 없죠. 공화가 35, 민주가 36인데 저 민주 중에 그전부터 그래요. 2016년부터. 무늬만 민주고 찍기는 공화 찍는 사람이 저 중에 10%, 20% 된다고요. 공화 중에 바이든 찍을 사람은 별로 없고. 이미 여기서도 이거 자체로도 끝난 거예요. 이미. 위스콘신 보시죠. 공화가 8%포인트나 높아요. 공화가 43%. 이거 저기 우편 플러스 직접 사전투표 합친 겁니다. 지금 이거 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오늘 아침 데이터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화가 43%, 민주가 35%. 공화가 8%포인트 높네요. 위스콘신 끝났다는 얘기예요, 게임. 펜실베니아 유세요. 펜실베니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요, 우편 투표에서 민주 텃밭 대도시에 의해 민주 텃밭이 어느 정도 텃밭이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2016년에 힐러리가 83%, 트럼프가 10% 먹었던 데예요. 그런 민주 텃밭인 대도시들에서 우편 투표가 많이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텃밭 대도시에서 밀려들어 우편투표를 분석을 해보면 우편투표는 당적이 나오거든요.
특히 필리 같은 데가 심한데 다른 데서는 그래도 5대5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필리가요. 원래 필리가 8대1이 돼야 돼요. 아니 8대1로 나와야 돼요. 민주공화가 최소한 9대1이거나 필리가 7대3으로 나오겠다니까요. 민주공화가. 망했단 소리예요. 힐러리 때요. 8대1로 필리를 먹고도 필라델피아를 먹고도 펜실베니아가 깨졌다고요. 그러면 필라델피아에서 들어온 우편 투표에서 민주공화가 9대1 정도 나와야 민주 중에서 트럼프 찍는 사람 빼고 나도 8대1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9대1커녕은 무슨 7대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망했단 소리예요. 저 필라델피아는요. 하나의 주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는요. 이쪽 동쪽에 펜실베니아는 동쪽에 필라델피아랑 그 대도시들 몇 개는 아주 골수 민주 텃밭이고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 공화 보수적인데요. 필라델피아는 두 개의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펜실베니아는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펜실베니아가 우편 투표가 300만 표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40만 표 정도가 회송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80% 회송되니까. 그럼 당일 본투표 몇만 표 나가냐? 아무리 못 잡아도 450만 표에서 500만 표 나가요. 근데 당일 본투표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가 얼마로 나타날 것 같냐? 3대7, 트럼프가 7로 나와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래서 펜실베니아도 판이 굳은 거예요, 저게 부정선거가 한 2, 3% 있다고 쳐도 부정선거 퍼센티지라는 게 2, 3%라 해도 표로 치면 20만 표 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표 도둑질 해도 방법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요. 무려 한 6만 명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카운팅한 6만 명이니까 우리로 데려다 놓으면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꽉 채우는 그런 인력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살벌한지. 지난 토요일 날 상황인데 이때 바이든은 아마 플로리다인가 어디 가서 유세했을 텐데 사람 한 20명 모아놓고 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거. 자, 또 다른 추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재밌는 표인데 지난 50여 년 동안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은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 선거에 비해서. 그 직전 선거에 비해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68년이다. 그럼 64년 선거에 비해서 68년 선거에서 공화당 쪽으로 11.9% 움직였다는 거예요. 플로리다가. 펜실베니아는 그러면 26.6% 움직였어요. 미시간은 26.9% 움직였어요.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셋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에요. 이게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이 전부. 그런데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가 빨간색이면 펜실베니아도 빨간색이고 미시간도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1976년이다. 플로리다가 파란색이면 펜실베니아도 파란색이고 미시간도 파란색이잖아요. 1988년이다. 플로리다가 파란색이면 펜실베니아도 파란색이고 미시간도 파란색이잖아요. 이번 해에 플로리다가 엄청나게 빨개질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공화당 쪽으로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펜실베니아, 미시간도 공화당 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근데 2016년에 비해서. 근데 2016년에 이미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이 다 공화당 트럼프가 먹었던 데기 때문에 이번에 더 트럼프 쪽으로 오게 되면 이건 그냥 다 먹는 거다. 이게. 셋 다 이게 이미 먹었던 데거든요. 2016년에. 자, 이 와중에 바이든 타령을 하는 분단수구 기득권은 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게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 라고 승부 예측을 나름 저처럼 막 데이터를 모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바이든으로 가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시면 제가 인정해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데이터를 여기저기 보고서 긁어 모은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는 비교적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점에서 냉정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들으시면 백모가 그러는데 이길 것 같아. 전 백모가 속이 편할 거 아니야. 안 편합니다, 전혀. 제 성격상 내가 트럼프가
노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는 공부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보고 제가 보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현실에서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 공부해본 거 내놔봐라 이거야. 내놔봐라. 내놓는 거 하나도 없어. 주별 분석 하나도 없어. 제도 분석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바이든이 이겨야 된대. 왜 이겨야 되냐? 이긴대. 근데 왜 이기냐?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왜 이겨야 되냐? 트럼프는 개생양아치 장사꾼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말 구조가. 이것들이 그러고서 보수 우파를 얘기해? 누구 속이려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간첩 혹은 관리 대상이거나 혹은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거나 혹은 바보일 수 있죠. 뭐 셋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혹은 셋 다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소리가 뭐냐면 트럼프가 되면 문재인, 김정은과 손을 잡는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되면 북핵 해결만 목표로 삼기 때문에 북핵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혹은 대체 세력, 뭐 김영철 세력을 눈 감아주고 문재인과 야합한다. 이런 주장을 이자들이 그럴듯하게 해요. 그럴 것 같은데 하고 순간적으로 불안해진다고. 우리가 완전히 당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오케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만 해결하면 되지. 오케이. 그럼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 혹은 김정은을 날려버린 김영철, 리병철하고 손을 잡고 북핵 해결하고 그다음에 한국 골 아프니까 문재인이랑 손잡고서 터가지고 한반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박수 받고 노벨 평화상 받고 오케이 됐네. 이런 스토리거든 이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 이게. 근데 이게 황당한 스토리라고요. 이게 왜 황당하냐.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간첩이냐 트럼프가 바보냐. 중국 간첩 혹은 바보 아니면 이런 짓을 안 해요. 왜냐. 대한민국을 중국에 내주는 수순이거든 이게. 비핵화를 절대 유일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걸 전제로요. 잠깐만.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이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 일어나도 좋다는 전략이에요? 누가 그런 말 했지? 아무리 미국의 극좌 글로벌리스트들도요.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은 오로지 비핵화 하나만이고 그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한반도가 중국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런 논문 있으면 하나라도 내보세요. 정규재 대표님, 조갑재 대표님 하나라도 내보세요. 미국서 공부했던 401 원장님 하나라도 내보세요. 총리했다는 이용구 총리님 하나라도 내보세요.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김동길 선생님 하나라도 내보세요. 트럼프가 한반도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내보시라고. 그런 논문은 쟤들도 안 쓰는 논문인데 이자들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게. 비핵화만 하면 돼. 트럼프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비핵화만 해야 되니까 하면 되니까 김정은이랑 손잡고 쎄쎄쎄 하고 혹은 김정은 날아갔으면 김영철, 이병철이랑 쎄쎄쎄 하고 뭐 문제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중국과 손잡고서 중국 보고 관리시키고 그러고서 나는 한반도 잘 해결했어. 노벨 평화상 받으러 간다. 스웨덴으로 뿅. 이 소리잖아요. 트럼프 바보입니까?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그 짓 하면 뭐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요. 비핵화 플러스 두 개가 더 붙습니다. 비핵화를 어떤 상태에서 비핵화냐. 북한의 해방, 북한의 자유화 플러스 또 하나가 붙습니다. 지금 북한 자유화시키고 자유조선 건국으로 쫙 미국 주도 국제사회에 이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586 집단 혹은 조중동 집단이 등짝에 칼 꼽는 소리 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기 들어가 있는 다국적군이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하나 술 취해가지고 우리 무슨 강간 사건을 일으켰다든지 술 취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애들을 한 서너 명 들이받아서 죽였다든지 하면은 조중동이 그때 가서 이런 소리 안 할까? 우리 신성한 백이 민족의 땅에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한
대한민국의 신성한 권리인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미국 및 다국적군은 당장 물러가고 북한 지역을 영세 중립지역으로 하며 우리는 흡수 통일의 그러한 위대한 길로 민족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 문재인 586 진영이랑 손잡고 같이 합창할 걸 그 소리.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라면 세 가지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핵화, 북한 자유와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 문화의 혁신을 위한 한국 쪽에 대한 아주 간접적이고 지능적인 조치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바보 아니면. 저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 진영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집중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강연도 다녀야 돼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게임스맨십에 훈련된 사람들. 시나리오를 짜고 수순을 밟고 자원을 동원하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일부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말하는 트럼프가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과 쎄쎄쎄하고 문재인과 쎄쎄쎄할 거다란 얘기는 미국의 어떤 극좌좀스러운 학자들도 주장하지 않는 명제.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트럼프는 모든 걸 다 내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또라이거나 멍청이거나 중국 간첩이다라는 그 명제에 바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제를 믿지 않으신다면 그런 주장하는 자들을 딱 얼굴 마주 보면서 야, 너 지금 나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냐? 내가 우습게 보여 임마? 그래서 그런 헛소리를 나한테 지금 세뇌하려는 거야? 네가 내 뇌에서 지금 침범하는 중이야 임마 하고서 귀싸대기를 날릴 준비를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바닥에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랑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는 겁니다. 재떨이로 찍을 것 같아서.